2023년 7월 우리 투자 인생에 갑자기 나타난 LK99. 그로부터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가며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분명한 건 퀀텀 에너지 연구소는 계속 연구를 이어가며 새로운 특허를 출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9월 대한민국 특허청에 한 장의 서류가 공개됩니다. 발명자 이석배, 출원인 퀀텀 에너지 연구소. 제목은 세라믹층을 포함하는 전도성 구조체 및 이를 포함하는 장치. 처음 들으면 그냥 도체 기술 특허 같지만 그 안엔 모든 걸 뒤흔드는 단 한 문장이 숨어 있었습니다. 상온과 상압에서 금속보다 전도도가 크다. 이건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LK99가 실험실을 넘어 산업으로 나아갔다는 신호였죠. 오늘 영상에서는 그 의미를 그리고 그 뒷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4년 8월 24일 DC갤러리 LK99 관련 주식 갤러리 유저 LK9999 일명 구호자가 이런 글을 남깁니다. 구리선에 LK99를 소량만 첨가해도 저항이 꽤 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구자천 회장이 30%만 낮아져도 대박이라고 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구리선에 어떤 식으로 첨가하는지가 중요한데 이게 곧 특허 출원된다고 해요. 추석 전에 특허 출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고 퀀텀 단독 특허라고 하네요. 하지만 불과 몇 달 뒤 그의 말과 놀라울 만큼 유사한 특허가 실제로 등장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특허는 2024년 12월 24일 출원, 2025년 9월에 공개된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단독 특허. 시점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내용은 커뮤니티 글이 말한 것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구리선의 LK99 조성을 소량 첨가한 복합구조. 저항이 약 10에서 30% 낮아지는 효과. 핵심은 첨가 방식, 즉 세라믹층을 어떻게 부착하느냐, 즉 구호자가 언급했던 바로 그 기술이 정식 특허로 세상에 공개된 셈입니다. 그리고 그 문서 안에 한 줄, 상온과 상압에서 금속보다 전도도가 크다. 이 한 문장이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퀀텀 에너지 연구소는 특허의 배경 기술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언급합니다. 최근 대두된 환경, 에너지의 문제들에 대한 대안 마련과 반도체의 고집적화, 고밀도화의 문제로 나타나는 효율 저하의 문제 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구리, 금과 같은 전도성 물질 대신 새로운 물질이 요구되고 있다. 구리, 금, 은과 같은 금속 물질의 전도성, 특성의 응용에 있어서의 한계는 금속이 갖는 근본적인 특징, 다시 말해 공기 중에서 쉽게 산화되는 특성에 기인하며 피복 및 코팅제 등 여러가지 표면 처리의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대기압 상태의 상온에서 화학적 내구성을 갖는 저저항 물질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러한 필요성은 전력의 발생, 변환, 수송뿐만 아니라 고직접화에 따른 배선, 물속에서의 정극 반응 등에서 생기는 저항에 따른 발열의 문제와 부식성의 해결이 필요한 다양한 응용처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문제의식 속에서 퀀텀 에너지 연구소는 금속 대신 세라믹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전도체 구조를 제안했고 그 구체적인 설계와 실험 결과를 이번 특허에 담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기술의 핵심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발명의 핵심은 전도성 세라믹층입니다. 기존의 초전도체는 하나의 결정 덩어리로 존재했죠. 하지만 퀀텀은 그 개념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금속선 위에 세라믹층을 입히는 방식, 즉 복합 전도체 개념입니다. 그 세라믹층의 정체는 리드 포스페이트 아파타이트, 바로 LK99의 원형 조성입니다. 납, 인, 산소 구조의 구리와 황을 일부 치환. 이 조합은 초전도 시험 때와 거의 동일하지만 이번엔 도체 위에 코팅되는 산업용 구조체로 설계됐습니다. 특허의 문장에 따르면 영하 10도에서 40도, 0.55기압의 조건에서 금속보다 10% 이상 높은 전도도를 보인다. 즉 냉각도, 압력도 필요 없는 새로운 고전도 물질인 겁니다. 이 세라믹층은 단순한 코팅이 아닙니다. PBO, PBSO, CU, P를 정밀한 비율로 섞은 뒤 500에서 1000도의 고온에서 진공 반응으로 합성합니다. 이후 황을 제거하기 위해 디게싱 과정, 즉 황을 기화시켜 날려버리는 단계가 추가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커스 같은 불순물이 제거되며 고순도의 전도성 아파타이트가 남죠. 그 다음 단계가 핵심입니다. 이 세라믹층을 금속 위에 산성 처리를 통해 접착합니다. 인산, 황산, 질산 등으로 금속 표면에 음이온기를 만들고 세라믹의 인산기와 결합시켜 이온 브리지를 형성. 결과적으로 전자가 흐르는 경로, 즉 퍼콜레이션 경로가 완성됩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세라믹층을 입힌 구리선이 일반 구리선보다 약 10% 낮은 전압 강하를 보였죠. 즉 같은 전류에서 더 작은 저항, 더 높은 전도성입니다. 또한 발열량이 줄어들며 열 안정성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전력 손실을 줄이고 온도 상승을 완화시킬 수 있는 수준이죠. 이건 단순히 초전도체의 재현이 아니라 산업 공정에 바로 투입 가능한 고전도 복합체로의 진화입니다.
퀀텀 에너지 연구소는 이번 특허에서 이 새로운 전도체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산업적 응용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전력 케이블 분야입니다. 구리선 위에 세라믹층을 입힌 전도체를 송배 전망에 활용하면 전류 손실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발열을 낮춰 송전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장시간 고전류 운용 시에도 열 변형이 적고 절연 안정성이 높다는 점이 강조됐죠. 둘째는 전력 반도체 모듈입니다. 퀀텀은 파워 단자, 패키지 내부 배선 등의 이복합 전도체를 적용하면 고전류에서도 저항 손실과 발열이 감소해 반도체 패키지의 내열성과 수명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전기차 인버터, ESS, 스마트 그리드 전력 모듈 등 고전 압고전류 장비에 직접 응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셋째는 태양전지 어레이 커넥터입니다. 퀀텀은 특허에서 전극이나 접속 단자부에 세라믹 복합 전도층을 적용할 경우 접촉 저항이 낮아지고 부식이 줄어 발전 효율과 내구성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즉, 태양광 산업에서도 장시간 노출 환경에서 내식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되는 셈이죠. 정리하자면 퀀텀 에너지 연구소는 이번 특허를 통해 단순한 실험적 조성에 머무르지 않고 전력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산업 전반에 적용 가능한 실용적 전도체 기술을 제시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가능성의 연구가 아니라 현실 산업 구조 속으로 들어온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특허가 갖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LK99의 조성을 유지한 채 실험실을 넘어 산업 장비에 적용 가능한 형태로 진화했다는 점, 과학계의 회의 속에서도 이들은 실험이 아니라 제품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LK99, 그 이름은 한때 가짜 논란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조용히 산업기술로 돌아왔습니다. 세라믹과 금속의 결합, 냉각 없이 작동하는 고전도 복합체. 이건 단순한 소재의 진화가 아니라 에너지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오늘도 신성 델타테크를 줍줍해봅니다.